이 스타벅스는 장사가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커피숍 같은 커피숍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 시아노쿠빌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통 사이즈가 5,000원 정도 하는데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비싸게 받아도 되는 건지. 손님은 정말 많더군요. 매번 주문할 때마다 줄 서야 되는 입장이니. 한정된 공간에서의 반복된 생활, 불규칙한 수면 시간을 오래도록 이어가다 보니까 건강에 좋을 것이 없을 것 같고, 돈도 좋고 즐길 거리도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 좀 조용히 방콕 생활을 해야겠다는 신체 리듬과 정신적 피로감에 의해 시아누쿠벨에서 일단 벗어나기 위해 프놈펜으로 나서보게 되네요. 프놈펜에서 하루 이틀 쉬다가 목바이 국경을 거쳐 호치민으로 들어가 볼까 싶네요. 프놈펜인데, 프놈펜에 왔는데 시아누쿠빌 생활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프놈펜에 며칠 쉬러 오게 됐네요. 여기가 나가원 카지노 오토바이 주차장입니다. 나가원 호텔 오토바이 주차장이 측면에 있습니다. 프놈펜에 2년 이상 생활해 본 결과 저는 나가 호텔 주변을 잘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매치기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걸 여러 번 경험해 보았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자 거리라고 불리우는 리버사이드 쪽은 아예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가고 싶지도 않은가 봅니다. 프놈펜이든 시아누쿠빌이든 언제나 소매치기범들을 염두에 두고 거리를 걸어야 하는 비슷한 상황인 점은 캄보디아에 대한 아쉬운 점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프놈펜에 다시 가보고 싶은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나가 호텔 카지노 홀덤룸은 어떤지 한번 돌아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많이 보급된 한국의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으로 연말에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나 보던데, 홀덤은 스포츠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홀덤이라는 것 자체가 카드 게임이며 머니 게임이니 머니를 따기 위한 스포츠 게임이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좀 빈약하지 않나 싶으면서 해외 카지노나 포커룸에서 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그나마 불법 도박의 문제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싶은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가 카지노 홀덤장을 한번 돌아봅니다. 프놈펜에는 합법적인 포커룸이 나가 호텔 2층에 하나 있고 시내 중심가에도 사슬 포커룸이 하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 짐작으로는 사슬 포커룸에는 캐시 게임을 위한 합법적인 라이센스는 없지 않나 싶은데, 문제없이 운영되는 걸 보면 고위직 관료와 연관이 있지 않나 싶은 추측을 해보게 되네요. 동남아에서 특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가 걸리면 한국에서야 벌금 내고 도박 전과자 되고 끝나는 게 일반적이지만 동남아에서는 절대 그렇게 쉽게 풀려나지 않는다는 게 동남아 불법 도박 관련 법이란 점 꼭 유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면세점을 통해 가지고 지하 통로인데 여기가 나가 원과 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 투 쪽으로 음식 백화점에 밥을 한 끼 먹으러 가봅니다. 코로나 전에 좀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회복이 안 되네요. 고객이 영 많이 줄은 것 같네요, 보니까. 요즘 뭐 온라인 카지노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시아누쿠빌에 있는 카지노들하고 비교하면은 고객 서비스 면에서 엄청나게 불합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고객이 주는 건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5시 30분인데 나가 투 쪽에는 사람이 거의 없네.
프놈펜의 나가 카지노는 소액 갬블러의 입장에서 무료 음식이라도 한번 제공받으려면 홀든 1시간 정도 하면 1포인트 또는 2포인트를 주는데 5시간을 하면 포인트로 무료 음식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나 봅니다. 이런 점은 시아누쿠빌에 비하면 정말 지독한 서비스 제공으로 비교되기도 하나 봅니다. 프놈펜에는 나가 하니까 나가 호텔 구경 오신 분들은 저처럼 그냥 이곳은 5불 정도의 식대이니 골라서 드시는 것도 나가 호텔 주변 식당 상황을 보더라도 이곳이 가장 편하고 가성비 있는 음식점이 아닐까 싶네요. 밥 한 끼 먹고 호텔로 들어가기 전에 근처의 아마존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생각을 정리해 보는데 오늘은 호텔에서 일찍 자고 내일 아침 이른 시간대 국경버스를 타고 호치민으로 가볼까 하는데 호치민에 가면 또 취미거리로 시간을 보낼 그 무엇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냥 방콕 생활하면서 베트남 각지로의 여행을 상상 계획해 보면서 2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볼까 싶네요. 시아누쿠빌에서 프놈펜으로 와서 프놈펜에서 호치민으로 가기 전 시아누쿠빌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시아누쿠빌의 장점을 이야기해 본다면 절제된 자신만의 갬블에 대한 확고한 패턴과 자제력이 있다면 정말 돈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할 수도 있는 그런 자신만의 도시로 만들 수도 있는 곳이면서 또 좀 촌스런 중국 소도시 같지만 그래도 강원랜드나 베트남의 카지노 등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카지노가 작은 도시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도시인가 봅니다. 그래서 홀든 실력자들과 절제된 바카라 유저들에게는 수많은 카지노가 있는 환경은 불리한 카지노 게임에서 그나마 위안과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곳을 찾아 쉽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단점이라면 도박이라는 게 카지노를 상대로 이기기가 어렵다는 점은 불변의 진리라는 점인가 봅니다. 그렇기에 카지노 도시에서 갬블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데 스스로의 결심과 노력 여하에 따라 적은 자본으로도 카지노의 부분적 운영자 측에 설 수도 있는 기회가 많은 곳이기도 한 시아누쿠빌이었다라는 생각을 정리해 보면서 호치민으로 떠나기 전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주줄거림 오늘도 보아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봅니다. 간담버스 옆으로 사무실을 다시 옮겼네. 몇 년 전에 있던 곳으로, 코로나 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옮겼네.